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보면요, 일상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특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해 특별히 초등맘들이 일상에서 가져야 할 지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전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 3가지가 일상에 잘 녹여져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메타인지도 높구나 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바로 일상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정서적인 언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 현재 표현하는 감정을 수긍하고 인정해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차적으로 온전히 엄마가 바라보는 세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자라납니다. 엄마가 쳐다봐주는 눈빛, 엄마가 지어주는 표정, 엄마가 들려주는 목소리 톤과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엄마의 언어를 배우고 엄마의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되죠. 즉, 엄마를 통해 타인을 대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정 발달 정도, 감정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언어의 표현 정도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후에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일상의 지혜는 눈을 마주보며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 자주 하기. 눈을 마주보며 마음을 알아주는 정서적인 대화를 자주 가져주시라는 건데요. 이런 정서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정서적인 언어로 아이를 대하는 시간이 많이 쌓여야 돼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밥 먹어, 양치해, 숙제해 말고는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아이의 잘못된 점을 다듬어주고 그날그날 해야 하는 걸 가르쳐서 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엄마랑 정서적으로 연결된 채로 자라는 거예요. 나랑 너무 성격이 달라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또는 너무 내가 싫어하는 내 성격이 보여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해서 아이한테 욱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제 성격 문제 있다, 얘는 진짜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 성격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얘가 이럴 때 좀 짜증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에 대한 작은 정보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공감해줄 부분은 공감을 해주시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훈육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정서적으로 연결이 잘 돼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들은 일부러 못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골려주기 위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뭔가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들이 보여질 때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 보여지는 현상, 이면의 이유를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하는 행동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위해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죠. 한 번은 저희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엄마가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아이의 부정적인 태도에 엄마가 먼저 감정이 상하고 쉽게 예민해져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아이를 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에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엄마라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황을 구분짓지 않고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하고 뿌듯할 때 말이에요. 오늘 칭찬받았어? 너무 뿌듯하겠네. 엄마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주은이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그 감정에 진하게 공감해주기.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의 기쁨은 2배, 3배가 됩니다. 만족감, 충족감도 엄청 느끼고요. 자, 또 그 다음에요. 아이가 막 심통을 부리고 짜증을 낼 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사실 너무 고쳐주고 싶잖아요. 이럴 때 짜증내는 아이한테 바로 맞대응 하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짜증이 잔뜩 났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짜증나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하면서 아이가 짜증나는 그 감정을 자기 입으로 말해볼 수 있게 일단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짜증이 나는 아이들은 감정을 잘 풀어내는 대화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 들어주시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지도해주세요. 이런 정서적인 대화가 익숙해지면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감정인지 알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수월해질수록 행동의 과격성은 줄어들게 돼요.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유연할수록 감정이 속으로 응집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런 상호작용이 잘 되고 공감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이 막 뭉쳐서 한순간에 확 폭발
폭발하지 않아요. 감정을 참느라 굼지도 않고요. 그렇게 유연하게 풀어내는 경험을 아이들이 더 많이 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눈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일상의 지혜는 정서적인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예술 활동의 경험을 어릴 때부터 주기. 많은 아동심리의 학자들이 음악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발레 같은 활동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발레를 하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 특히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잘 될 땐 너무 기분이 좋은데 생각보다 자주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걸 해야 한다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양분이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예능적인 활동을 통해 만나는 멘토,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인 소통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나 수학 같은 다른 주요 과목보다 아이들과 정서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수업 가기 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피아노를 쳤더니 행복해졌대요. 이런 내용으로 종종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해서 수업이 끝나니까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거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느꼈거나 할 수 있다는 마음, 해냈다는 마음을 느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레슨 때 아이들한테 해주는 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은 기분을 캐치해주고 무엇 때문에 안 좋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용기 주고 안 좋은 기분이지만 그래도 작은 성취를 느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끌어준 것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일상의 지혜는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저는 감정의 라벨링하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현재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기분이 별로야, 짜증나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속상한 건지, 서운해서 화가 난 건지, 뜻대로 안 돼서 분한 건지, 답답해서 짜증이 난 건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불편한지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아이 스스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감정이 상했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티내지 않으려고 참거나 그냥 울음으로 대신하거나 어른한테 대드는 그런 말썽꾸러기의 모습으로 대신하는 건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 질투, 불쾌함, 걱정, 속상함, 분함 이런 감정들을 뭉텅이로 기분 나빠,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엇 때문인지 인지해보는 거. 그 후에 느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느꼈을 때 이거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표현을 주저하게 돼요. 그렇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때를 쓰는 모습, 뾰루퉁한 말투와 표정으로 새어나오게 되죠. 이게 간단해 보여도 감정을 느끼고 포착하고 표현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어머님들은 오늘 이 영상을 먼저 어머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엄마가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가는 그런 경험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이자 내면의 안정감을 꽉 채워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과 함께 유익한 내용을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